안녕하세요. 이 문제에서는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이 주입되어서 온도 T의 고속 물줄기를 분출하는 이 시스템의 연력학에 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주입되는 뜨거운 물의 양과 차가운 물의 양은 동일하고, 그리고 주입되는 물과 방출되는 물은 정상 상태의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열을 제공하고 차가운 물이 섞이면서 또 열을 받아서 온도가 T인 물줄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이 이제 방출되는 물의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제공되게 될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물의 속도는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된 열이 올고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출되는 첫 번째 문제, 분출되는 고속 물줄기의 속력 V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 단위 질량만큼의 물이 항상 여기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1kg만큼의 이제 질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1kg, 2분의 1kg이 고온과 저온의 물이 이제 속력을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천천한 속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kg의 고온의 물은 열을 좀 내어놓고 온도 T가 되고요. 2분의 1kg의 저온의 물, TC 온도의 저온의 물은 열을 조금 받아서 온도가 T가 되고 납니다. 그러고도 남는 열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방출되는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 속력이 열의 양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 1kg 곱하기 그때 물줄기 속력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잘 이제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제 열을 방출된 양을 보면은, 흡수된 열을 양을 보면은 델타 Q는 결과적으로 2분의 1kg의 물이 비열만큼 C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이 TH만큼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T만큼의 이제 열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물이 고온 TH였다가 T가 되면서 이제 내어놓는 열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차가운 물은 원래 온도는 TC였는데 열을 받아서 T가 되어서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T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분의 1 C TH 플러스 TC 마이너스 2T만큼의 열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1 곱하기 V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방출되는 물줄기의 운동 에너지로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V는 루트 C TH 플러스 TC 마이너스 2T와 같은 이러한 속력을 가지고 방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출되는 고속 물줄기의 속력 V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엔트로피를 고려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 정의에 따르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dq 리버서블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제 히 커패시티 곱하기 dt가 이제 단위 질량의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엔트로피 관계식이, 온도와의 관계식이 정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온도가 TI에서 이니셜 템퍼러처에서 파이널 템퍼러처 TF로 바뀐 경우에는 T분의 C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엔트로피 변화는 TF, TI 이렇게 됩니다. C는 이 구간에서
어, 온도에 따른 온도가 변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상수라고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2분의 1kg의 물은 온도가 T에서 TH로 바뀌고 있고요. TH에서 T로 바뀌고 있고요. 2분의 1kg의 물은 온도가 TC에서 T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 C 로그 T 제곱 TH TC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학 제법칙에 따르면 이것이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로부터 나오는 것은 T는 항상 TH와 TC의 루트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온도가 결정이 되어도 부등식을 만족하는 온도로 결정되어서 금물이 방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력은 위식에 따르면 CTH 플러스 TC 마이너스 ET가 되는데 근데 이제 T의 미니멈 값이 TH 곱하기 TC의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C TH 플러스 TC 마이너스 2 루트 THTC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출될 수 있는 물줄기 중에 가장 빠른 값 Vmax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서 첫 번째 문제를 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가역순환 과정을 거치는 가역열기관의 열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열기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쿨링 프로세스, 그리고 어, 엔트로피가 일정한 이 프로세스,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 프로세스를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가역 열기관입니다. 이 과정 모든 동안에는 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문제, 가역순환 과정이 하는 일을 계산할 시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는 특이한 것이 T와 S의 그래프입니다. T와 S의 그래프이고요. 1호부터 2를 구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이클 루프의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 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루프를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원점에서 보면 인터널 에너지가 스테이트 펑션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끝점과 시작점이 사실상 같아서 이것은 0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르면 Q 플러스 W가 되죠. 그래서 work는 이런 순환 과정에서 보면 마이너스 hit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hit과 같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 순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TDS가 됩니다. 그래서 요 TDS 요걸 보시면 TS 그래프에서 이 사이클을 돌면서 생긴 그 루프의 면적이 되게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는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에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에어리어는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계산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해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면적, 면적이 1000 빼기 5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빼기 300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5kJ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어, 가역순환 열기관은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25kJ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열을 받아서 25kJ만큼의 일을 하는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를 이용해서 열 효율, E를, 열기관의 효율, E를 계산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이 가정을 보면 이 시스템은 열을 받아서 열을 일정 정도 분출하고 나서 남은 것을 일로 쓰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면 요 과정에서 열, 어, 고온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열을 받게 되고 저온에서 열을 방출해서 그 남은 양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 중에 받은 열은 요 과정 중에서 받은 열은 요 밑에 있는 이 사다리꼴의 전체적인 면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T분의 리버서블이고요. DQ 리버서블은 TDS이기 때문에 면적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의 열은 이 직선 밑에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기 때문에 QH는 계산해 보시면 1000 빼기 500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400 더하기 300 여기다가 2로 나누시면 전체적으로 175kJ이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은 효율은 QH분의 한 일의 크기이기 때문에 175분의 25 그래서 약 14.3%의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문제에서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떠한 현상을 속도론적으로도 똑같이 규명할 수 있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자 두 개가 있고요. 시간 0일 때 모든 기체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농도는 C가 되고요. 이 밸브가 잠겨 있다가 이제 시간 0일 때 이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X에서 이제 일정 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가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왼쪽에 농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균형점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 균형점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엔트로피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때가 2분의 C만큼 농도가 이렇게 예쁘게 배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속도론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안점은 넘어갈 때 단위 시간당 넘어간 양은 속도 상수 뮤와 그리고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입자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어,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걸 상정했다 하는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dTdx는 뭐냐면 왼쪽 상자에 있는 농도의 변화율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고요. 이것은 왼쪽 상자에 있는 농도 입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뮤x 이렇게 적어주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제 x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빠져나간 양은 왼쪽 상자에서 오른쪽 상자로 빠져나간 양은 속도 상수 뮤와 그리고 그때의 농도, 그 순간 농도 x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상자에서 넘어오는 것은 속도 상수 뮤와 y의 농도에 비례하고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x의 농도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dt, dy는 뮤 x 마이너스 뮤 y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오른쪽 상자에는 왼쪽 상자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친구들은 뮤 곱하기 x, x의
양에 비례하게 되고 속도 상수 뮤에 비례하게 되고 y에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은 y의 양에 비례하게 되고 뮤의 속도 상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이 이제 1번의 답입니다. 위 방정식을 풀고 xt와 yt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안점은 이게 시간 t 플러스 시간 t의 y 값, 시간 t의 x 값을 다 더하면 이제 뭐 이걸 줄여서 x 더하기 y라고 하면 이것이 항상 양이 초기 양과 똑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시간 0에서는 x에는 모두 기체가 있기 때문에 c, y는 0이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dt, dx를 마이너스 뮤 x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이때 요 관계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뮤 ex 빼기 c가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dx, e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뮤 t, 뮤 dt 이렇게 시간을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적분을 하고 나시면 x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y는 자연스럽게 2분의 c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 뮤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0이고 여기에 c라 그러면 x of t는 처음에 농도가 C였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게 되고요. Y는 시간 0일 때 농도가 0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 가정을 꼭 손으로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시간이 무한이 되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 x를 먼저 하면 간단한 극한 문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것을 극한을 취하는 것이고요. 뮤는 보통 상수고 마이너스 2뮤는 음수인데 t가 무한히 가게 되면 이 익스포넨셜 텀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c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c로 수렴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상자에 반반씩 예쁘게 나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무한대로 보내고 나면 y of t도 2분의 c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상정해 주는 것과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두 개의 기체가 양쪽 방에 나뉘어져서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갖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볼tz만 포뮬러에 따라 엔트로피를 생각을 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방향으로 이제 시스템이 평형 상태로 가게 되고 이것은 이런 간단한 키네틱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